네, 안녕하세요. 저는 멀티 장르 게임 MGG 게임 개발 UGRP의 발표를 맡은 백미혁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게임들은 되게 유명한 게임들인데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다가 매우 넓은 영향력을 끼친 게임들입니다. 이토록 게임은 더 이상 흔히 소비되던 오락으로서의 매체가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되게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체로 발전하는데요. 흔히 복합 문화 예술이라고 하죠. 그렇다는 말은 이 게임을 개발하는 데에 정말 많은 소스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간단하게 네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먼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맛깔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음악이나 그림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구현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토록 게임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지식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화 매체를 만들어냅니다. 그 말인즉슨 디지스의 융복합 정신이 융복합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주제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게임 개발을 주제로 하게 해서 UGRP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 MGG, 멀티 장르 게임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스토리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슈렉 1, 슈렉 2 이런 것처럼 시리즈로 나오기 마련이지만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하나의 세계관을 두고 여러 시점을 다룸으로써 그걸 폭넓게 다양한 장르로 한정된 세계관에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재밌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MGG라는 UGRP에서 지칭한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했냐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저희는 무엇을 했냐?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연구를 하려면 여러분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되죠. 게임을 만들려면 게임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많이 했고요. 그것들을 토의하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빴는지, 우리가 이 게임에서 배워야 될 건 무엇인지를 탐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저희인데 게임을 했다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게임을 만들었냐에 집중을 두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게임을 본격적으로 만들기에 앞서서 약간 어떤 게임의 엔진, 게임 언어들을 한번 좀 익혀보자 해서 게임 잼이란 것을 저희 팀 내에서 했었는데요. 게임 잼이란 것은 해커톤의 게임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한 2박 3일의 시간 동안 짤막한 게임 하나를 만드는 소규모 모임 같은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투표를 통해서 꿈이라는 주제로 꿈이라는 주제로 게임잼을 진행하였습니다. 만든 게임들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건 메인 게임이 아니니까. 먼저 이 How to Lucid Dream이라는 게임은 퍼즐 게임으로 꿈 세계에 갇힌 주인공이 빠져나간다는 스토리고, 이 옆에 있는 곰블레스 유는 캐주얼 슈팅 게임입니다. 그다음 요 전이라는 게임은 플랫폼 액션 게임이고, 마지막에 있는 인셉션은 퍼즐 게임. 이렇게 간단하게 짤막하게 5분 정도 플레이할 수 있는 4개의 게임을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시연하고 발표함으로써 게임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발함으로써 우리에게 좀 더 숙련도를 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게임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해야겠죠. 먼저 스토리를 회의하는데 거의 한 달, 2달가량을 들였습니다. 방학 동안에 계속 학교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게임을 해보면서 어떤 게임이 좋다, 우리의 게임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를 계속 회의를 했었고, 세계관을 확정시키고 스토리를 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다 풀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저희 그 심포지엄 포털에 가시면 저희가 쓴 포스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잘 읽어보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12월 달에 최종 발표를 할 때 저희 걸 좀 눈여겨보시면 자세하게 세부 내용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총 4가지의 게임이 선택이 됐습니다. 네, 보시면 도트 그래픽, 그 다음에 플랫포머, 그 다음에 액션, 이런 게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2D 이미지로 된 그래픽, 그 다음 리듬 게임, 그리고 스토리 위주 이런 게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모션 그래픽,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퍼즐 이런 게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콜라주,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콜라주라는 양식에다가 난 포인트 앤 클릭 게임, 뭐 이렇게 되는 총 4가지 게임을 만들었고, 그 이미지에 프리뷰는 담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런 게임이 있다 정도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개발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물론 매일 모여서 게임 개발을 하였고, 주요 개발을 하는 날을 정하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
오후 5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 그러니까 총 24시간 동안 개발을 하는 O2O 데이라는 날을 정해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5시에 찍은 사진이고요. 네, 졸릴 때는 이제 저희 또 이제 게임 개발실에 침대와 구비되어 있어서 잠을 자주 자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마다 계속 게임을 완성시켜 갔고요. 이제 한 게임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게임 이름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이제 팀명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팀 KTX라는 팀인데 제가 들어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이거에는 어떤 게임을 만들었냐면 일단 액션 플랫포머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장르는 그렇고요. 이제 예시로 들자면 롱맨이나 이제 메트로베니아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메트로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메트로이드라는 게임이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개발 엔진은 이제 GMS2를 기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도트 그래픽이라서 이제 건물 하나 그리는데 진짜 하루 넘게 걸릴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그래픽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 텐데, 네, 일단 얘는 도트 그래픽을 사용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게임은 프로젝트 H라는 게임인데 얘도 이제 팀명입니다. 팀명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리듬 게임이랑 이제 퍼즐 요소를 좀 섞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게임으로는 이제 디모나 아니면 리듬 세상 같은 이제 리듬 게임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기믹이나 스토리에 집중했다. 이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개발 엔진은 GMS2로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이 이제 2D 선화로 된 그래픽이라서 이제 그리는데 되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이것을 그려야 돼서 저희 팀에서 조금 애먹었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게임은 이제 네, 이름은 이제 디비전이란 게임인데, 네, 바로 맞겠죠 이게? 네, 게임 장르는 이제 포인트 앤 클릭이라는 게임입니다. 네, 장르입니다. 포인트 앤 클릭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여러분 어렸을 때 플래시 게임으로 많이 접했던 이제 방탈출 게임이 이런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맵 안에 있는 요소들을 클릭을 통해서 얻거나 활성화시켜서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콜라주를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죠. 콜라주는 뭐냐? 이제 잡지에서 가끔 스크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 완전히 다른 것들의 질감을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미지화 시키는 걸 콜라주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콜라주 기법을 활용해서 게임 안에 녹여내도록 했고요. 그래서 저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이질적이지만 나름대로 약간 아트적인 이제 그런 게임 디자인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게임은 이제 하드 투 추스라고 얘도 과제입니다. 아까 세 번째 게임만 정식 명칭이 있어요. 네, 얘 장르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퍼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문명 시리즈 같은 이제 RTS 전략 장르들이 많이 있죠. 내가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명령을 주고 그다음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게임들이 대부분이고요. 게임 개발 엔진은 고돛이라는 개발 엔진으로 개발했습니다.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도비를 사용한 어도비 툴들을 사용한 이제 모션 그래픽으로 개발을 했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캐릭터들 움직이는 거나 뭐 저기 총 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 스켈레톤으로 이제 움직이는 모션 그래픽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툴을 처음 다뤄봐서 그 툴을 다루는데 되게 좀 애를 먹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 게임 상세한 이미지는 아직 이게 스테이지 1 작업 중이라서 게임 시스템을 먼저 개발하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이미지는 저 맵이랑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 심포지엄 포탈에 있는 거를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그래픽들을 쓱 보면서 되게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저희가 사실 공대생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문제가 있진 않아요. 프로그래밍에 문제가 있진 않는데 아트, 스토리 이런 것들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느라 되게 애를 먹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번에 이제 다양한 분야들을 접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던 네,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걸 말씀드렸고 이제 뭘 하겠다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뭘 저희가 남았냐면 이제 12월 19일이 최종 발표일인데 그때까지 일단 게임을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배포할 예정입니다. 12월 19일 이제 마지막 날 네, 배포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픽과 BGM 등등 좀 더 게임의 이제 완성도를 끌어높여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